대장부라면 백제를 삼키지 않을 수가 있겠는가 하고 거기서 백제를 꼭 멸망시킬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춘추가 고구려가 들어주지 않을 줄 알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줄 알면서도 고구려로 원군을 청하러 들어갔었던 거예요. 고구려로 갔는데 그때 연개소문이 당권하고 있을 때인데 백제하고 고구려가 오히려 신라한테 영토를 많이 뺏겨가지고 되찾아야 될 판인데 신라하고 동맹을 해서 백제를 침략할 리 없죠. 연개소문이 네가 예전에 우리 땅 뺏어간 거 다 내놓는다면 우리가 혹시 같이 해줄지 모르겠다.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고는 김춘추 인물이 출중한 걸 알고 연개소문이 죽여버리려고 그랬다. 신라가 이제 그 뒤에 당태종이 고구려를 침공을 해주고 이러니까 신라는 이게 더 바랄 게 없단 말이에요. 계속 고구려를 침략해주면은 신라는 좋아서 이제 황룡사 구층탑도 짓고 또 고구려 침공할 때 3만 군사를 동원해서 당나라 고구려 침공하는 거 때 맞춰가지고 고구려를 이제 뒤에서 배후에서 침공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지난번에 했어요. 이제 그게 언제냐 하면은 645년이란 말이죠. 안시성에서 당태종이 혼쭐이 나가지고 그만 죽다 살아나 도망갔다. 그러니까 김춘추로서는 참 큰일이 났는데 그 다음에 다행스럽게도 이 당태종이 아무리 생각해도 분통이 터져 죽겠거든. 당태종이 648년에 대거 전쟁 준비를 해요. 그래서 수나라 침공 때나 당나라 침공 때 동원되지 않은 지역, 그 지역이 이제 고구려 제일 먼 지역이죠. 서남 지역. 고구려는 동북 지역인데 중국의 서남 지역이 지금 운남성, 귀주성 그런데 사람들을 동원해가지고 배를 수백 척을 만들게. 이게 양자양상류거든. 수백 척을 만들게 해서 그 배들을 모두 산동반도로 직결시킬 명령을 내려놨단 말이에요. 이 소문이 이제 퍼지니까 당태종한테는 괜히 당태종이 천하를 통일해서 당제국이 300여 년 가까이 지속되는 당제국을 건설한 게 아니에요. 당태종 역시 뛰어난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 역대 제왕 중에서 가장 걸출한 임금이 당태종이라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당태종 얼굴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저기서 보면은 정말 용봉지자, 코가 용의 코를 담고 또 이 눈매가 봉황의 눈매를 담고 그래서 용봉지자고 천일지별 하늘에 빛나는 그 태양과 같은 그 용모를 타고났다 하고 아주 높이 평가하는 이런 당태종인데도 고구려 침략하러 들어왔다가 혼쭐이 나고 쫓겨갔다. 그런 당태종이니까 이 당태종도 장차 신라에서 김춘추가 왕위에 등극해가지고도 태종무열왕이죠. 그래서 태종이 이제 된 건데 이 태종이라는 거는 묘호라고 그래서 돌아가고 난 뒤에 올리는 그 이름이에요. 이 중국 문화권에서는 사람이 평생을 함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이름이 죽은 뒤에 그 사람의 행적에 따라서 이름을 붙여줘요. 그러니까 잘못 산 사람은 영원히 잘못된 거린이 준이하는 건 그게 다 이 살고 나서 죽은 다음에 이 똥막대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태종이라는 묘호. 그래 임금의 경우에는 묘호와 시호가 있는데 보통 이제 그 대신을 지내서 우리가 높이 떠받들 만한 인물들은 시호라고 그러죠. 시호라는 게 있는데 그 시호라는 것도 돌아간 다음에 그 사람의 행적을 이제 평가를 해서 뒷사람들이 그걸 붙여주는 겁니다. 붙여줘서 가령 충무공이라 하면은 전쟁에서 국가와 민족을 지키다 목숨을 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무공 하면은 이순신 장군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는데 충무공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도 이제 이순신 장군이 제일 드러난 분이기 때문에 충무공 해서 이순신 장군한테 같이 붙이죠. 세종대왕도 그러니까 마찬가지. 조선에만 세종대왕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종이란 묘호를 가진 임금은 그 나라의 문물제도를 완비해놓은 인물이에요.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청나라에도 세종이 있고 후주에도 세종이 있고 세종들이 각 나라에 다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하나밖에 없는 줄 알고 세종대왕 하죠. 이렇듯이 한 나라의 기틀을 다진 사람, 사실은 자기 힘으로 아버지를 추대해서 나라를 일으킨 임금을
태종이라고 그래요. 그런 임금한테 묘호를 붙일 때 태종이라고 그럽니다. 이 당태종도 바로 그런 인물이라는 얘기를 그 전에 했어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거의 당나라를 일으켜 놨는데 아버지가 큰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려고 그러니까 왕자난을 일으켜가지고 형을 죽이고 거의 자립을 한 인물이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태종이라는 묘호를 붙였다. 조선도 마찬가지죠. 조선도 태종이 있죠. 또 거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태종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렇듯이 김춘추도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거의 신라를 통일왕국으로 이끌어간 인물이기 때문에 태종이라는 묘호를 나중에 붙여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이제 그건 나중 얘기인데 저희 나라 태종도 있는데 신라에서 태종이라는 묘호를 붙이는 건 참남한 일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고치라고 해서 신라가 안 고쳤어요. 이제 당태종이 괜히 당태종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당의 제업을 일으킨 임금이니까 그런 임금이 자기 혼자 능력, 아무리 출중한 능력을 타고났어도 자기만의 능력으로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출중한 인물이라 하는 거는 훌륭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쓰고 그 훌륭한 인물을 참모로 둬가지고 그 참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당태종의 측근에는 18학사라는, 그러니까 참모를 두라면 못난 인물일수록 자기만 못한 참모를 다 둬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는 게 그 가장 못난 인물이에요. 자신을 망치고 나라를 망치는 거죠. 그런데 이 당태종 같은 인물은 자기보다 훨씬 출중한 인물들, 정말 당대의 대표적인 대학자들을 18학사라고 해서 18명이나 주변의 참모진으로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18학사라는 얘기는 아주 유명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뒤도